제 생일날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니 현관에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색 하이힐. 분명 제 것이 아니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모르는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제가 매일 앉던 그 자리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네 남편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넌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 제 남편과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놓고는 저보고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제 생일날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죠. 이쯤에서 양보하시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양보라니요. 제 결혼 생활을, 제 삶을 양보하라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 다니는 주제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뭘 그리 바빠? 매일 듣던 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작은 회사를 다녔는지, 왜 제 배경을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제가 진짜 누구인지를. 비 오는 그날 밤 저는 2살배기 딸을 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저녁 8시, 시댁 거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기 많은 접시를 닦으며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간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제 등 뒤로 시어머니 오명옥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작은 회사 다니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고. 매일 늦어?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항상 그렇듯 값비싼 금팔찌가 번쩍거렸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금정전기라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라고. 그런데 며느리라는 게 고작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으면서. 참,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더 큰 잔소리뿐이었습니다. 남편 도연 씨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모욕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했죠. 아니, 어쩌면 못 들은 척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시아버지 김태식 사장님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독서를 방치하는 것으로 동조하고 있었죠. 차라리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든가. 애 키우는 데나 집중하지.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대기업이라도 들어가든가. 아, 그럴 능력도 빽도 없으니까 그 작은 회사나 다니는 거겠지?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가시가 돋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릇을 헹구며 속으로만 숫자를 세었습니다. 1, 2, 3. 10까지 세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곤 했거든요. 대경전자 같은 대기업이랑 거래하는 우리 회사 집안의 며느리가 이름도 모를 회사 다니는 꼴이라니. 남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거지 다 끝났습니다. 어머님. 끝났으면 과일이라도 깎아와. 시아버지 드셔야지.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사과를 꺼냈습니다. 칼로 껍질을 벗기는 동안 제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그저 해야 할 일만 하는 것.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겠죠.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저는 접시에 사과를 가지런히 담으며 오늘도 견뎌냈다고, 내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질문에 답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소규모 건설 협력사인 제 직장은 강남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하는 일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윤 씨, 어제 정리한 현장 보고서 정말 꼼꼼하더라. 덕분에 원청 미팅이 수월했어요. 김 과장님의 칭찬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견적서, 계약서, 현장 진행 상황 보고서. 작은 회사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했지만 전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회사 근처 김치찌개 집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 씨는 정말 성실해. 우리 회사 에이스야. 그러게요. 정말 일 잘하시는데. 동료들의 격려에 잠시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에 뜬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장 봐오는 거 잊지 마라. 오늘 손님 온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저녁 7시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본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뭐 했어?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 맨날 회사야. 그 작은 회사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와 계셨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아직도 그 작은 회사 다녀?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이 금정전기인데 대경전자 같은 대기업이랑 거래하는 중견기업이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이름도 모를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다니까.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능력이 좋아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데 아내가 이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어. 남편은 어느새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대경전자 납품건으로 정신없어요. 이번 계약 성사되면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는 늘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런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도 좀 남편 체면 생각해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든가 아니면 번듯한 대기업이라도 들어가든가 해.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야. 금정전기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격은 맞춰야지. 저는 상을 차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무시와 멸시에서 벗어날 거라고.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말이죠.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제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대경전자 이다혜 팀장 알아? 구매협력팀에서 일한다던데. 그 여자가 정말 똑똑하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그런 며느리를 뒀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순간 남편이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윤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죠. 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견뎌냈다고, 내일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대경전자 이다의 팀장 이야기가 나오자 왜 그렇게 급하게 화제를 돌렸을까요? 그리고 이다혜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 자주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직은 의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저 일이 바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제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5월 18일 제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메시지였죠. 늦어? 언제 와? 평소와 다르게 먼저 연락을 해온 남편. 혹시나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깜짝 파티라도 준비한 걸까? 지금 가려고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해 준 건가 싶어서요. 시댁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에 낯선 하이힐이 한 켤레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짙은 붉은색의 명품 구두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메이크업,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대경전자 구매협력관리팀 이다혜입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얘가 도연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너도 알 거 아니야? 너 같은 작은 회사 월급쟁이가 우리 집 며느리 감이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이다혜 씨는 대경전자 구매협력팀에서 협력업체 계약을 총괄하는 사람이야. 우리 금정전기 매출의 90%가 대경전자에서 나오는 거 알지? 이다혜 씨와 가족이 되면 회사가 몇 배로 커질 수 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이건 거짓말이라고, 농담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해해줘.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이다혜가 다리를 꼬고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쯤에서 저한테 양보하시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양보? 제 결혼 생활을 양보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넌 지금까지 도연히 앞길만 막았잖니. 번듯한 집안 며느리 역할도 못하면서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라도 우리 집안의 보탬이나 되어라.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황당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보고 지금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까지는 봐줄게.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잠들어 있는 제 전부 딸 소율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이다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차피 너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너희들이 한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게요. 대신 이것만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무능해서 쫓겨난 나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소중한 딸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죠.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차가운 봄비였죠. 제 32번째 생일 밤은 그렇게 빗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남편은 제 친정이 한남동인 줄도 모릅니다.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제 어머니가 평범한 미망인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빗물이 택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품 안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택시는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대경그룹의 회장 이미정입니다. 연매출 수천억 원의 대기업을 이끄는 분이죠. 그런데 시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댁 회사인 금정전기 매출의 90%가 대경전자에서 나옵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의 내연녀 이다혜가 바로 그 대경전자 구매협력관리팀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들은 매일 대경그룹과 거래하면서도 제가 그 회장의 딸이라는 걸 꿈에도 모릅니다. 결혼 전 어머니는 저를 불러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살아보니 돈만 보고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구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너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이겨낼 힘이 생길 때까지는 너의 배경을 숨겼으면 좋겠구나. 설령 그게 결혼할 사람이더라도 말이야. 사람의 본 모습은 돈과 권력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거든.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어머니가 평범한 미망인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시댁의 이 배경을 숨기기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 자리였어요. 어머니는 수수한 옷차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견례 장소에 오셨습니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평범한 차림이었죠.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참 대경그룹 이미정 회장님하고 닮으셨네요. 어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그분을 아시나요? 당연하죠. 우리 금정전기가 대경전자와 거래하는데요. 이미정 회장님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시라. 근데 정말 닮으셨어요. 물론 회장님이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니실 리는 없겠지만요. 외모만 닮으셨지 행색이 조금 그러시네요.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비싼 옷과 차가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봤죠. 그날 어머니는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댁의 자랑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죠. 금정전기가 그렇게 큰 회사군요. 대단하시네요. 시아버지가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대경전자 납품이 우리 매출의 대부분이죠. 곧 더 큰 계약도 따낼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어. 덕분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만약 처음부터 제 배경을 알았다면 그들은 저를 여왕처럼 모셨겠죠. 하지만 그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사랑해서였을 겁니다. 기사님, 한남동 유엔빌리지로 가주세요. 한남동, 제 친정 집이 있는 곳이에요. 제 남편은 모르는 곳이죠. 결혼 후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뵌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택시가 한남대교를 건너는 동안 저는 제 품 안에 안겨있는 딸의 작은 온기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물론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놓쳤는지. 매일 굽신거리며 계약을 따내려 애쓰는 대경그룹 회장의 딸을 하찮은 월급쟁이라고 멸시했다는 걸. 손님 도착했습니다. 저기 왼쪽 대문 앞에 세워주세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 제가 숨겨왔던 또 다른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대문이 열리고 우산을 든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서 와. 비에 젖겠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자. 이야기는 천천히 듣고. 어머니는 제 품 안의 손녀를 보시곤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나. 무거운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숨김없이 싸울 때가 왔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의 거실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제품에서 잠든 딸을 조심스럽게 받아 옆방에 눕혀주시고는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말해보렴.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생일날 받은 모욕적인 통보, 내연녀 이다혜의 등장,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노골적인 이익 계산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가끔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끊지 않으셨죠. 그래서 나왔구나.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미안해할 것 없어. 너는 충분히 견뎠고 올바른 선택을 했어.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이제 숨길 때가 아니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머니, 너가 누구인지, 너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그들을 누르는 건 의미가 없어. 그건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대경전자 감사팀장 자리가 비어 있어. 특별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야.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팀장이요? 하지만 저는 너의 실력으로 들어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그동안의 경력과 성실함이면 충분해. 물론 합격하고 입사를 하게 된다면 너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될 거야.
숨기면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거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너는 너의 능력을 증명해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감사팀장이 되면 금정전기와 이다혜의 부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규칙대로 해야 해. 감정이 아닌 문서로, 복수가 아닌 정의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죠. 어머니,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렴. 첫째, 저는 자료 수집과 정리만 담당하겠습니다. 판단과 제재는 독립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적 감정으로 일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생각이야. 또, 둘째,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만남을 일절 갖지 않겠습니다. 좋아. 셋째, 평가나 심사 과정에서 어떤 조작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으로 일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진정한 힘이니까.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인수인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하던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시작과 끝이 깨끗해야 해. 어머니는 저를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어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어릴 적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천장에 붙어있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에 잠시 깨어 옆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소중한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삶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법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서두르지 마.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돼. 네,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이 너를 쫓아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야. 대경그룹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적으로 만든 셈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이었죠. 어머니, 특별 채용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다음 주야. 그 전에 너가 준비할 게 있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업무 계획서.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심사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제 강서윤이 아니라 잠시라도 이미정의 딸 강서윤으로 살아도 돼. 하지만 그 이름의 무게를 남용하지 마.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정의로운 일뿐이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출근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달 후에 그만두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맡은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더 큰 곳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해 인수인계 준비를 하면서
퇴근 후에는 한남동 집에서 특별 채용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주셨죠. 서윤아, 감사팀장이 되면 많은 유혹과 압력이 있을 거야. 특히 너의 신분이 공개되면 더욱 그럴 거고.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3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배운 건 결국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당장은 편법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 어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많았지. 초창기에 경쟁사들이 온갖 더러운 수법을 썼어. 뇌물, 로비, 심지어 산업 스파이까지. 나는 그때마다 정면 돌파를 택했어.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바보 같다고 비웃었어.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둘 무너졌고 대경그룹은 업계 1위가 됐어. 정직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증명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증명했어. 3년간 그 멸시와 무시를 견디면서도 성실하게 버텼잖니. 그게 진짜 강함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문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경전자와 금정전기의 거래 내역이야. 공개 자료만 모은 거지만 이상한 점이 많아. 특히 최근 1년간 금정전기가 받은 계약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지나치게 유리해. 저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입찰 과정도 불투명하고 가격도 시장가보다 높았죠. 이다혜 씨가 구매협력 관리팀에 들어온 시기와 일치하네요. 그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너가 감사팀장이 되면 내부 자료를 정식으로 조사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이야. 너가 감사팀장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지. 저는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조사에서 제외, 모든 과정 문서화, 독립적인 검증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엄격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수집한 자료는 모두 독립위원회에 넘기고 저는 판단이나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누구도 제가 사적 감정으로 일한다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하자면 모든 대화와 만남을 기록으로 남겨. 이메일, 문서, 녹취까지. 나중에 그것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인수인계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별로 진행 상황, 담당자 연락처,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죠. 서윤 씨, 이렇게까지 자세히 만들 필요 있어요? 김 과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 후임자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어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죠. 정말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새 직장에서도 잘하실 거예요. 저녁 한남동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별 채용 심사위원은 누구인가요? 외부 전문가 셋, 내부 임원 둘이야. 나는 최종 승인만 하고 심사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지. 다른 지원자들도 많겠죠? 당연하지. 감사팀장은 중요한 자리니까. 하지만 너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작은 회사지만 3년간 성실하게 일한 경력, 깨끗한 평판,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 그게 너의 무기야. 그날 밤 저는 업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감사팀장이 되면 실행할 계획들을 정리했죠. 첫째, 모든 감사 과정의 문서화 및 공개. 둘째, 익명 제보 시스템 강화. 셋째, 독립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판단. 넷째, 정기적인 대회 공개 보고서 발간. 어머니가 제 계획서를 읽어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해.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뭔가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너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할 수 있어. 그때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해. 그게 진짜 신뢰를 얻는 길이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틀 후 대경전자 감사팀장 특별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예상대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정직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만약 제가 떨어지면 어쩌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정의는 여러 길로 실현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과 계획이 진정성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규칙과 기록, 그것이 제가 선택한 무기였습니다. 2달 후 대경전자 본사 18층 감사팀장실, 특별 채용 합격 통지를 받은 지 일주일, 오늘이 감사팀장으로서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강서윤 팀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팀 직원 8명이 회의실에 모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씩 마주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지만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정전기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 계약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날부터 전수조사라니.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금정전기는 우리 핵심 파트너인데 그래서 더욱 투명해야 합니다. 박 대리님은 지난 3년간 평가표 원본을, 김 과장님은 회의록과 이메일을, 최 주임님은 계약서와 납품 실적을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시간 후 회의실 테이블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2022년 상반기 평가표를 펼쳤습니다. 기술평가에서 에이텍이 98점, BM테크가 94점, 금정전기가 72점. 가격도 금정전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정은 금정전기. 박 대리님, 이 평가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죠? 구매협력관리팀 이다의 팀장이었습니다. 당시엔 과장이었고요. 저는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금정전기는 항상 점수가 낮았지만 항상 선정됐죠. 김 과장님, 회의록에 선정 사유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만. 종합적 판단, 장기적 파트너십 같은 모호한 표현뿐입니다. 구체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 주임이 가져온 2023년 1월 납품 기록. 금정전기 납품 물량의 30%가 품질 불합격으로 반품됐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재납품되고 대금이 즉시 지급됐죠. 일반적으론 반품건은 3개월 이상 검증 기간을 거치는데 이건 이례적이네요. 승인자는 누구죠? 역시 이다의 팀장입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삭제된 이메일을 복구했는데 이다의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LCD 패널 입찰은 금정전기로 하세요. 평가표는 제가 수정할 테니 원본은 폐기하고 자세한 건 구두로. 날짜는 입찰 공고 이틀 전.
명백한 사전 내정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금정전기가 계약을 따낸 직후마다 SJ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그 회사 조사해 주세요. 1시간 후 최 주임이 돌아왔습니다. 팀장님, SJ 컨설팅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누구죠? 이다의 팀장의 남동생 이다준입니다. 빙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서윤 팀장님이시죠? 저는 금정전기 회계팀에서 일했던 최영수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다의 팀장과 우리 회사 사이의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합니다. 이다의 팀장 쪽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 내역, 녹취록,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도 가담했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걸 보고 싶어요. 이틀 후 익명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USB와 함께 정의가 승리하길이라는 메모가 있었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정전기가 이다의 개인 계좌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한 기록, 통화 녹취록, 계약 대가로 해외여행을 제공한 증빙까지. 녹취록을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 팀장님, 이번 건도 잘 부탁드려요. 사례는 늘 하던 대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김 사장님. 평가표는 제가 알아서 조정할 테니. 김 사장, 시아버지 김태식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순, 거래순, 증거 강도순으로 분류하고 각 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했죠. 팀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독립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팀장님, 구매협력관리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건 그쪽이 걱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며칠 후 구매협력관리팀에서 간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예산 검토를 한다는 통보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독립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외부감사인, 법무팀장, 준법감시인 등 5명의 위원 앞에서 저는 담담히 발표했습니다. 이상이 감사팀이 수집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판단은 위원회에 맡기겠습니다. 강서윤 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문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위원회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단지 특별 채용으로 들어온 신임 팀장일 뿐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님,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어요. 최 주임이 가져온 것은 내부 직원의 제보였습니다. 이다의 팀장이 다른 협력업체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대요. SJ 컨설팅으로 받은 돈만 2억이 넘습니다. 저는 즉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해 업체가 12곳, 총 피해액은 수십억 원이 넘었죠. 이건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독립위원회에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이건 검찰에도 넘겨야 할 사안입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을 통한 공식 호출이었죠. 감사팀장 강서윤입니다. 회장실로 오세요. 회장실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 네, 회장님. 다른 직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적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독립위원회 결정이 곧 나올 거야.
그 전에 더 큰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끝까지 원칙대로 해. 회장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증거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3년간 쌓인 부정과 비리의 흔적들.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독립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 팀장님, 추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그리고 곧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독립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강서윤 팀장님,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정전기의 지난 5년간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위원회가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문서 보관실로 향하는 길,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팀이 금정전기 건드린다며? 신임 팀장이 첫날부터 대형 사고 치는구나. 이다혜 팀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저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약 서류를 찾기 시작했죠. 팀장님, 이거 보세요. 박 대리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2020년 계약서였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2개예요. 공식 계약서엔 10억, 그런데 내부 결제 문서엔 13억으로 되어 있네요. 차액 3억. 어디로 갔을까요? 더 찾아보세요. 패턴이 있을 겁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차액이 발생했고 그 돈은 모두 컨설팅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팀장님, 여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김 과장이 가져온 건 평가 원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수정액으로 덧칠되어 있었죠. 원래 점수를 복원해 보니 금정전기는 60점도 안 됩니다. 탈락이어야 정상이에요. 수정한 사람 서명이 있나요? 네, 여기. 이다혜. 그 순간 보관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과거 문서를 뒤지는 거야. 구매협력 관리팀의 최 부장이었습니다. 이다혜의 오른팔이죠. 독립위원회 요청입니다. 공식 결제 받았고요. 그래도 우리 팀 자료는 우리 허락을. 감사팀 권한입니다. 방해하시면 업무방해로 보고하겠습니다. 최 부장이 이를 악물고 나갔습니다. 분명 이다혜에게 보고하러 갔겠죠. 오후 3시 저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팀장님, 대박이에요. 최 주임이 흥분해서 뛰어왔습니다. 구매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는데 이다혜 팀장이 매번 입찰 마감 후에 시스템에 접속해서 점수를 수정했어요. IP 주소랑 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업 서버에도 있나요? 네. 삭제를 시도했지만 백업은 못 지운 것 같아요. 이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익명 제보자였습니다. 강 팀장님, 저는 대경전자 구매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다혜 팀장이 지금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팀장님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거죠? 팀장님의 과거를 캐고 있어요. 약점을 찾아서 협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정전기 사장이 저희 그룹 임원진들에게 로비를 시작했대요. 감사를 중단시키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팀장님, 우리 인원으로는 IT팀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 필요해요. 그날 밤 저희는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커피와 김밥으로 버티며 수천 장의 문서를 분석했죠. 새벽 4시 마침내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다혜와 금정전기 사이의 유착관계는 5년 전부터 시작됐고 총 피해액은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임원들도 연루되어 있었죠. 팀장님,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예요. 검찰에 고발해야 할 수준이네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죠.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독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원본은 봉인해서 보관하고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박 대리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젯밤 누군가 문서 보관실에 침입을 시도했대요. 다행히 경비 시스템이 작동해서 실패했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CCTV 확인했나요? 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었는데 얼굴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독립위원회 긴급 소집. 강 팀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위원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즉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감사원과 검찰에도 통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강 팀장님, 혹시 신변 위협을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러시죠? 금정전기 쪽에서 상당히 과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위원회를 나오는 길, 복도에서 이다혜와 마주쳤습니다. 아직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며 부하 직원과 대화 중이었죠. 그 신임 감사팀장이 누군지 알아봤어? 특별 채용으로 들어왔다는데 배경을 알 수가 없대요. 에이, 말도 안 돼. 대경전자가 아무나 팀장으로 뽑겠어? 뭔가 빽이 있겠지. 그때 이다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입이 벌어졌죠. 서윤? 저는 담담하게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혜 팀장님. 잠깐, 너가 어떻게 여기에? 출근해야 해서요. 실례합니다. 이다혜는 망부석처럼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1시간 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강서윤, 너 정말 대경전자 감사팀장이야? 누구시죠? 나야. 김도연. 아, 그쪽이군요. 무슨 일이시죠? 너가 어떻게... 아니, 누구한테 돈 줬어?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간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실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작은 회사 출신이 어떻게 대기업 팀장이 돼? 믿기 싫으시면 마세요. 그런데 왜 전화하신 거죠? 우리 회사 조사 중단해. 당장?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독립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죠. 너 복수하려는 거지? 우리가 너를 쫓아냈다고.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낸 건 당신들의 선택이었죠. 강서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너가 어떻게 감사팀장이 됐는지 다 알아볼 거야. 분명 더러운 방법을 썼겠지. 알아보세요. 저는 떳떳합니다. 너, 우리가 가만 안 둬. 너 같은 게 감히. 역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작은 회사 월급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진짜 누구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오후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대경전자 협력업체 비리 의혹 특별감사 착수, 금정전기 등 다수 업체 연루 정황.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 봤다. 일이 커지고 있구나. 네, 예상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들이 반격할 거야. 준비되었니? 네,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재판정.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김도현 씨,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변호사와 속삭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들으니 씁쓸했지만 오히려 바라던 바였습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율양은 김 씨의 친자녀 아닙니까?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곧 재혼할 사람이 있고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깨끗하게요? 판사님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였습니다. 2살배기 딸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게 깨끗한 겁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거들었죠. 판사님, 저희가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율이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거래를 하자고 했니? 그냥 서로 편하게. 편하게요? 어머님은 손녀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겠죠. 판사님이 정리했습니다. 강서윤 씨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습니다. 김도현 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강서윤 씨가 수령을 거부한다면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힘으로 키우겠습니다. 그쪽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죠. 역겨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시아버지가 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연을 끊는 겁니다. 그래도 소율이는 우리 손녀인데 이제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시아버지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정전기 김도현 대표이사 아들, 이혼 소송 중 재혼 발표로 논란. 이혼 판결이 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언론의 얘기가 들어갔나 봅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팀장님, 박 대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김도현, 대경전자 이다혜, 팀장과 약혼 발표 이혼 당일 재혼 발표, 도덕성 논란,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듯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팀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3년을 버틴 동안 그들은
이미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 봤어. 네, 어머니. 화나지? 조금요. 당연히 화나야지. 하지만 이제 너가 누구인지 보여줄 차례야. 아직은.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오면 모든 걸 뒤집을 거야.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금정전기 특별감사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비리 금액이 60억을 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0억이요? 네, 그리고 이다혜 팀장 외에도 연루된 임원이 3명 더 있습니다. 이 사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즉시 검찰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금정전기와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이다혜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죠. 강서윤 팀장. 아니, 서윤아. 공적인 자리에서는 직함을 지켜주세요.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너도 나한테 앙심이 있잖아. 앙심이요? 내가 도연이를 뺏어서. 저는 웃었습니다. 뺏긴 게 아니라 드린 겁니다. 필요 없는 걸 처분한 거죠. 이다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정말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 말 계속 듣는데 언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다혜가 이를 갈며 나갔습니다. 밤 9시 퇴근 준비를 하는데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 도연이다. 오늘 고마웠어. 너가 양육비 거부해줘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 다혜랑 행복하게 잘 살게.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되겠죠. 자신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한남동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율이는? 자고 있어. 오늘 하루 어땠니? 이혼했고 전 남편은 재혼한대요. 빠르네.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네, 이제 거칠 것 없어요. 내일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요? 너의 정체를 공개할 절호의 기회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 당한 멸시와 모욕. 이제 갚아줄 시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은 재혼 파티라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대경전자 본사 대강당. 업계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200여 명이 모인 공개 브리핑장. 금정전기 특별감사 결과 발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 강 팀장님, 5분 후 시작합니다.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객석 뒤편을 살짝 봤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이다혜까지 모두 와 있었죠. 아마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호소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금정전기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대경그룹 이미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장래가 숙연해졌죠. 대경그룹은 투명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도 그 일환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감사팀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내려오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특별감사를 진행한 감사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심호흡. 저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집중됐죠. 안녕하십니까?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경전자 감사팀장 강서윤입니다. 그 순간 객석 뒤편에서 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얼어 있었고 이다혜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금정전기 특별감사 결과 총 63억 원의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평가표, 비자금 내역, 녹취록, 이다혜 구매팀장을 포함한 4명의 임직원이 연루되었으며 이다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개인적인 원한으로. 질문은 발표 후에 받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보안 요원이 이다혜를 제지했습니다.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잠깐 강서윤 팀장이라고? 대경그룹 후계자 아니야? 이미정 회장 딸이라던데.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서윤 팀장님, 혹시 대경그룹 이미정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제가 대답하기 전에 어머니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강서윤 팀장은 어머니가 잠시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눈이 마주쳤죠. 제 딸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죠. 대경그룹 후계자가 직접 감사를. 그동안 신분을 숨긴 이유는 금정전기와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데 시아버지가 충격으로 의자를 놓쳤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죠. 시어머니는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비싼 에르메스 백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저게 무슨...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다혜를 보더니 저를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죠. 말도 안 돼. 그 작은 회사나 겨우 다니던 애가.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딸은 3년 전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본질로 판단받고 싶어서였죠.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금정전기 김태식 사장 가족은 제 딸을 작은 회사 월급쟁이라며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생일날 내연녀를 데려와 쫓아냈죠.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처참한 표정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죠. 그래서 제 딸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 채용 시험에 합격해 감사팀장이 되었고 원칙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는 사적 보복입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판단은 독립위원회와 검찰이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문서를 수집했을 뿐이죠. 하지만 전 시댁 회사를 조사한 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비리가 없었다면 문제될 것도 없었겠죠.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대경그룹 후계자일 리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들이 시댁 식구들에게 달려들었죠. 김태식 사장님, 며느리가 재벌가 딸인 줄 몰랐다니 어떤 기분이십니까? 왜 쫓아내신 겁니까?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시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남편은 이다혜의 팔을 잡고 급히 빠져나가려 했죠.
도연아, 너 알고 있었어? 이다혜가 소리쳤습니다. 몰랐어. 어떻게 알아? 그냥 나가자. 하지만 출구에도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간 저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의 차례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알아. 이제 시작이지. 브리핑이 끝나고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쫓아낸 금정전기 패밀리 대경그룹 숨겨진 상속자의 3년 역대급 막장시댁. 진주를 버리고 돌을 택하다. 저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다음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브리핑 다음 날 아침, 대경전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금정전기와의 전면 거래 중단. 이사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죠. 같은 시각 금정전기 본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장님, 대경전자가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뭐라고? 김태식 사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 우리 매출의 90%인데.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찰 수사관들이 금정전기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스째로 서류들이 실려나갔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모두 압수됐죠. 그 와중에 이다혜가 연행됐습니다. 이다혜 씨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이건 음모야. 강서윤이 꾸민 일이라고. 하지만 수갑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남편 김도연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다혜야, 이게 무슨... 도연아, 나 좀 구해줘. 변호사 불러줘. 어떻게... 남편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새 신부가 연행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점심 무렵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사장님, ST전자도 거래 중단입니다. 비전테크도요. 제2원 소재도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대경그룹과 금정전기 중 선택은 명백했으니까요. 오후 2시 금정전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한가입니다. 거래 정지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주식 팔아야 해. 죄송합니다. 거래 정지 상태라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내 전 재산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막혔지만요. 강서윤 팀장님은 면담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시아버지야. 가족이었다고.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시아버지를 멀리서 봤습니다. 초라했죠? 밤 9시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회사만 살려줘. 직원 100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삭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도 왔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널 3년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역시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금정전기거래처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10억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20억 즉시 상환입니다. 연체 시 부동산 전체 가압류 들어갑니다. 금정전기는 당장 현금이 없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끊겼으니까요. 김태식 사장이 각 은행을 돌며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경그룹과 적대적 관계인 회사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다혜 씨가 검찰에서 모든 걸 자백했답니다. 뭐? 살려달라고. 김 사장님이 시킨 일이라고 진술했대요.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제 살 길만 찾은 거죠. 남편이 이다혜 면회를 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다혜 씨가 면회 거부했습니다. 왜? 나 김도연이야. 약혼자라고. 그래서 더 안 만난대요. 이제 남편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명품백들을 들고 중고 명품샵을 찾았습니다. 이거 다 팔게요. 얼마 주실래요? 감정해보니 대부분 짝퉁이네요. 뭐라고? 이게 짝퉁이라니. 진품은 이 가방 하나뿐입니다. 50만 원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많던 명품이 다 가짜였다니.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강서윤 때문이야.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였죠. 시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대경그룹 상속자를.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혜도 날 버렸어. 서윤이도 날 버렸어. 난 이제 뭐야?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새벽 3시, 저는 한남동 집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직도 안 자니? 내일이 독립위원회 최종 결정이라서요. 이미 결론은 정해졌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야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넌 참 강하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금정전기 가족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겠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독립위원회 최종 심의 당일, 대경전자 본사 대회의실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도 감사팀장 자격으로 참석했죠. 지금부터 금정전기 특별감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첫째, 금정전기와의 모든 거래를 영구 중단합니다. 예상했던 결정이었지만 영구 중단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둘째, 이다혜 전 구매팀장을 파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관련 임직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넷째, 모든 조사 결과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서윤 감사팀장의 조사는 적법했으며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문서로만 말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셨고 결정도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박 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방금 뉴스 터졌습니다. 대경전자, 금정전기와 영구거래 중단 검찰, 금정전기 전 임직원 조사업계 당연한 결과 반응.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윤 팀장님, KBS 9시 뉴스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MBC입니다. 단독 인터뷰만 거절합니다. 수십 통의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언론에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경전자 부사장이었습니다. 강 팀장,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회장님이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런데 강 팀장,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감사팀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부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영 쪽으로 옮기지 않고 전 현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오후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금정전기 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합의요? 고소 취하와 거래 재개를 조건으로 피해 금액 전액 배상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금정전기 측에는 배상 가능한 돈도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죠. 잘 결정하셨어요. 그날 저녁 한남동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소율이가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았죠. 엄마 왔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소율이를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일 끝났니? 네, 모든 결정이 났어요. 시원하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원하기보다는 허무해요. 3년간 받은 멸시가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쉽게? 너는 매일 밤 울면서 견뎠잖아. 맞습니다. 쉬운 건 없었죠. 시댁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잘 견뎠네. 고생했어, 우리 딸. 그건 우린 참 닮았어. 혼자 견디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 기댈 때는 기대도 돼.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서윤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남이니까요. 차단했습니다.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죠. 밤 10시 뉴스를 봤습니다. 금정전기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부도 위기에 화면에 금정전기 건물이 나왔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건물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죠. 저는 TV를 껐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데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대경그룹 전체 협력업체 감사해요. 금정전기 같은 회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너가 해봐. 저는 소율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는 청산했고 미래만 남았습니다. 독립위원회 결정 일주일 후 감사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박 대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금정전기가 최종 부도 처리됐대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대경과의 거래가 끊기고 일주일 만에 몰락이었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박 대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금정전기 전 대표 김태식, 전 재산 압류 오명옥 여사, 강남 아파트 경매 진행 김도연 마이너스 이달 커플 파경설. 마지막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다혜 측 김도연과 파혼. 서로 맞지 않아. 불과 한 달 전 재혼 발표를 했던 두 사람.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라섰나 봅니다. 점심시간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님, 금정전기 측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뭔가요? 김태식 전 사장이 직접 찾아왔는데 로비에서 무릎 꿇고 있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내보내주세요. 그게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촬영 중이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쇼를 하는군요. 제가 대응하지 않으면 며칠 있다 알아서 가겠죠. 오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팀장님, 이다혜 씨가 징역 5년 구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식 씨도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대경그룹 본사 빌딩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오명호. 서윤아, 아니 강 팀장님. 우리가 정말 못났다. 3년 동안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작은 회사 다닌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했다. 이제 와서 깨달았다. 우리가 진짜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명품백은 다 가짜였고 자랑하던 집도 빚이었다.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 너는 진짜였는데 우리가 몰라봤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용서는 안 바란다. 자격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답장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 네, 어머니. 한남동 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태식이 빌딩 앞에서 무릎 꿇었다며? 네, 신경 안 써요. 잘했어. 동정심은 독이야. 식사를 마치고 소유리를 재우는데 어머니가 서류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정전기 자리에 새로 들어올 협력업체 리스트야. 너가 한번 검토해봐. 벌써 선정하셨어요? 당연하지.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야. 빈자리는 즉시 채워야 해. 역시 어머니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 뭔데요? 김도연이 새 직장을 구한다는데 어느 회사도 안 받아준대. 대경그룹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소문이 났거든.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나요? 아니. 그런데 다들 알아서 기피하더라. 대경그룹의 힘이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서 판단하는. 밤 10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금정전기 특별감사 최종 보고서 1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가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감사는 사적 감정이 아닌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 모든 증거는 객관적 사실이며 판단은 독립위원회와 사법부가 내렸음. 감사팀장 강서윤. 보고서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겠죠. 시아버지는 구속을 기다리며 시어머니는 빈집에서 홀로, 남편은 직장도 약혼녀도 잃은 채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소율이 방으로 갔습니다.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더 강해질게. 누구도 우릴 무시하지 못하게. 내일은 새로운 감사가 시작됩니다. 대경그룹 전체 협력업체 대상으로 금정전기 같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원칙과 규칙으로, 문서와 증거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년 후 봄 새벽 5시 한남동 집 서재.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대경그룹 협력업체 감사 최종 보고회. 1년간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이었죠. 엄마. 소율이가 방에서 나와 제게 안겼습니다. 이제 3살 제법 말도 잘하고 걸음도 튼튼해졌죠. 우리 소율이 일찍 일어났네? 엄마 회사가? 응, 조금 있다가. 저는 딸을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3년 전 이맘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시댁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죠. 지금은 제 집에서 딸과 평화로운 아침을 맞습니다.
그때는 작은 회사 월급쟁이라는 멸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대경그룹 최연소 상무이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 혼자 울었지만 지금은 딸과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대경전자 본사. 상무님, 오늘이 마지막 보고회시죠? 네, 박 부장님. 박 대리가 부장이 됐습니다. 1년 사이 많은 게 변했죠. 1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함께 한 일이죠. 보고회장에는 이사진과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1년간 전체 협력업체 320개사 감사 결과 부정 적발 12건, 개선 권고 48건, 우수 사례 발굴 23건입니다. 화면에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 후 비리가 98% 감소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 상무 덕분에 우리 그룹이 더 투명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서윤아, 무슨 일이시죠? 나 택배 배달 왔어. 여기 너 서류. 남편이 택배 기사가 됐나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할 말 없습니다. 소율이는 잘 있니? 네, 잘 있습니다.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법정 면접권도 포기하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자식을 버린 사람한테는 절대 딸을 보여줄 수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후회해. 정말 후회해. 후회는 혼자 하세요.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저녁 한남동 집. 어머니와 저 그리고 소율이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도연 씨를 만났어요. 택배 왔다며? 네. 자업자득이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시댁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알아봤더니 김태식은 집행유예 받고 경비 일을 한대. 오명옥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그들도 일하며 살아가고 있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밤 9시 소율이를 재웠습니다. 엄마, 내일도 회사 가? 응, 엄마는 일해야 해. 엄마 멋있어.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말보다 기록이, 체면보다 규칙이 승리했다. 나는 증명했다. 혼자서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는 언젠가 반드시 빛난다는 것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강물처럼 흘러갔고 새로운 내일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승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진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